특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규정된 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작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복잡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는 생각에 이런 내용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특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규정된 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어, 작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죠. 예, 현실없는 상태의 계약이고 원천적 하자는 임대인이 부주의에서 귀책 사유가 임차인한테 있으면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자, 그리고 상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 기한 내 퇴거할 때는 부동산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내용을 꼭 적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임차인은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됨을 정확하게는 2회 수준의 2회 월세액만큼 밀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두 달치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런데 200을 밀리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중에 50만 원, 50만 원 돼서 어쨌든 두 번 횟수는 밀렸죠. 그렇지만 이거는 해지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 밀렸다.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세 번 밀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해지 사유가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2회에 그 임차 액수만큼이 밀려야 되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밀려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효력이 없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잘 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해갖고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세입자가 1년 뒤 퇴거한다라는 특약은 서로 간의 협의로 만들어낸 그런 특약 조건임에도, 양쪽이 다 동의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세입자가 싹 말 바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 효력이 없는 특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주임법상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조항이다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임법상 임차인의 거주 기간은 2년이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거 이런 거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가는 그냥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년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짜리 계약해도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 개정된 법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되었죠. 반면에 1년짜리를 그러면 특약으로 쓰는 게 의미가 없냐? 의미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의미가 있어요. 1년 뒤 퇴거한다 하고 나서 1년만 살고 나가는 건 또 돼. 왜? 임차인이 보호 대상자라고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퇴거한다? 오케이. 야, 1년 뒤 나가기로 했잖아. 임대인이 임차인 내보내려고 할 때 임차인이 싫은데? 오케이. 다 임차인 위주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임차인들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이 임차인 짐을 처분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예. 이랬을 때는 2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는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해지 통보한 다음에 바로 문 부시고 들어가서 짐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거 침입죄가 되겠죠? 예, 주거 침입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야죠. 내용 증명 보내고 이제 뭐 그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한 다음에 나중에 집달관이 와서 빼든가 뭐 그런 형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 세 번째, 보증금과 월세는 매년 시세에 맞게 인상할 수 있다. 당연히 효력이 없답니다. 자,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랐어도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없어요. 그럼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느냐? 20분의 1. 결국은 5%는 증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징액을 할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액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뭐 코로나 사태 때는 감액 청구를 할 거고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증액 청구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1년마다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1년마다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뭐 막 올라가지고 임대인이 막 올려달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증감 청구권이니까 확정이 아니죠?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하게 되면은 보통 안 되겠죠. 그 청구권을 그냥 거절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마다 올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와중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월세를 좀 올려야겠습니다. 5%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죠.
그래서 1년이지만, 법으로는 1년이지만 사실상 2년이죠. 예, 만기 끝나고 나서 올릴까 말까 보통 하는 경우죠. 그리고 1년짜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 같은 거 대신에 이제 1년 계약도 많죠. 월세, 전세는 거의 뭐 99.99%가 2년 계약이지만 월세 같은 거는 뭐 절반은 2년, 절반은 1년 정도 하잖아요. 1년짜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릴 수 있느냐? 보통은 이제 올려주는 케이스도 있죠. 근데 이것도 월세도 1년 미만으로 정한 것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에 내가 50만 원집에 집에 살고 1년을 계약하기로 했는 1년 살기로 계약을 했는데 1년 뒤에 이 사람이 시세가 올라서 천에 60으로 올리려고 해요. 싫은데 그냥 50으로 할 건데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얘는 1년짜리라고 하더라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웃기죠. 그래서 사실상 임대료는 2년마다 연 5% 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주택 기본시설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이거는 뭐 민법상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반려동물 치우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인정받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거할 시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표현이 맞나요? 임차인이 계약 만기할 때 퇴거를 해요. 그럼 퇴거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들여오겠죠. 그랬을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새 임차인 당연히 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임대인이. 법률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임차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관례적으로는 2년짜리인데 한 6개월 만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6개월 전에 이 사람 들어올 때 그 부동산 수수료 냈는데 6개월 만에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내야 돼, 임대인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만기 못 채우고 나갈 때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수료를 줍니다. 내주게 돼 있어요. 내주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 임차인이 내줄 필요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 특약을 적지 않으면은 불안합니다. 예,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난 모르겠어요. 배째요. 기존 임차인이 그래버리면 법률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집니다. 임대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거할 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의 중개수수료, 임대인 거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써놓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료 연체했을 경우 법정이사 가산의 임대료 지불하는 것 가능하고요. 임차인 외에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 지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뭐 호텔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 인원 가게 되면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새 임대차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한다. 이거 안 해놓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을 텐데 요즘엔 뭐 사실 다 보증보험 받으니까 일단 미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받죠.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저당권 권리 선정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 전에 발생한 하자 등은 임대인이 해결하는 거. 뭐 당연하고요. 어쨌든 적어놓으면 좋겠죠.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 관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입주한 상태에서부터 그날부터 임차인이 공과금 관리비를 책임지는 거죠. 자, 내용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약도 잘 써야 됩니다. 뭐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습니다만 빠뜨릴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